여권을 꺼내든 순간부터 이 여행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57이 되기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빌려 준비하는 것 같았다. 남편과 최종 여행지인 프랑스 니스를 두고 수도 없이 대화했지만 결국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굳이 거길 가야 하냐? 네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 뭐. 네 맘대로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사랑이 식는 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고 문득 생각했다. 결국 공항 로비에서 혼자 카페라떼를 시켰다. 컵에 손을 얹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멀어져서 가볍고 조금 슬펐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 같은 것이 바람에 달아 없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니스는 생각보다 더 밝고 부드러운 도시였다.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고 햇살이 담벼락 위에 얇게 번졌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내가 30살 때쯤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아무도 모르는 해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며칠쯤 사라지고 싶었다. 그게 꼭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둘째 날 저녁, 작은 와인바에서 현지인을 만났다. 몇 마디 서툰 영어로 서로의 사정을 주고받았다. 그는 나이가 비슷했고 나와 비슷한 시점에서 웃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 그는 한국이 이세였다. 다행히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그저 1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오래전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잠시 깨어난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어느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영화 속 연인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다. 꿈 같은 일상을 보내고 마지막 밤이 왔다. 우리는 다시 그 와인바에 앉았다. 작은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같이 흔들렸다. 이 도시에서 한 달쯤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남편과의 오래된 대화, 지루한 일상, 내가 견디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타협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그 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진심으로 이 모든 걸 버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마지막 만남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온 밤, 캐리어에 옷을 개어 넣으면서 문득 울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며 로비에 앉았다. 천장이 낮고 불빛이 희미해서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난 게 조금도 아쉽지 않게 느껴지는 게 가장 이상했다. 그렇게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건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던 것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와 걷다가 문득 멈추면 그가 나를 바라봐 주길 바랐다. 해가 지는 골목에서 잠깐이라도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기분을 느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몇 걸음 앞에 서서 바닷가 쪽을 먼저 살폈다.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바람이 차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쩐지 내 마음이 조금씩 혼자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또 한 번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다. 나는 메뉴를 오래 고르며 주저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종업원을 불러 아무거나 시켰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늘 자기 삶에 익숙한 방식으로만 남을 대할 거라는 것을. 그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다정함은 어디까지나 그가 편안한 선을 넘지 않았다. 나는 그 선 너머에서 더 따뜻하고 조용한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 그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사람이란 결국 서로의 상상 속에 사는 존재라고 했다. 나는 그가 더 다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는 내가 더 단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사소한 것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같은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가 보고 있던 풍경은 조금씩 달랐을 것이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건 아마 그가 특별히 차갑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범한 방식으로 나를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늘 내가 원하는 걸 묻지 않았다. 괜찮아요 대신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라고 했다. 그 말은 배려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쪽에서 감정을 단정 짓는 말이었다. 내가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할 때 그는 조용히 시계를 보았다. 언제나 계획대로 움직이고 시간을 잘 지키고 관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 혼자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란 결국 생존을 위한 본능적 오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 건 논리나 효율이 아니라 조금은 서투르고 계획 없는 다정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에 오면 좋은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다만 예의와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미련이 없었다.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오래전에 익숙해진 어른 남자의 방식으로만 나를 대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나를 안전하게도 동시에 공허하게도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나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조금 선명하게 느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삶의 완성과 조화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격렬한 감정보다는 조용하고 깊은 이해를 원하게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가 내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길 바라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물잔을 비워두면 그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채워주길, 아침에 창문을 열고 긴 숨을 내쉬면 어제보다 나아 보여요 하고 짧게라도 말해주길,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가 이 여행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표정으로 피곤하면 좀 쉬어요라고 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없는 것 같았다. 아마 그는 내가 이미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별일 아니라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오해였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으면서 상대의 결핍을 그냥 지나친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별이 생각보다 담담해진다. 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다만 그가 내 마음의 작은 틈을 끝내 모르고 갔다는 것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니 그 사람과 함께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자주 떠올랐다. 바닷바람이 부는 골목을 같이 걸었던 일, 내가 망설일 때 그는 늘 두세 걸음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 그것들은 특별하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와 나눈 적 없던 정적이었다. 사르트르는 사람이란 결국 타인의 시선 안에서만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나는 낯선 그와 있을 때 잠시라도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 단단하고 더 단순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그의 배려는 어디까지나 그의 방식이었다.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면서도 그 안에는 늘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내 공간을 존중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다. 몽테뉴는 결국 모든 관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아마 그 사람과 나는 서로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갔고, 견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후회는 남지 않았다. 어떤 순간들은 애써 더 오래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더 선명하게 남는다. 나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 시절의 바닷바람과
내 마음 한쪽을 잠시 흔들어 놓은 그 저녁만은 아마 오래 기억할 것 같다.